여러분, 만약 눈을 감은 채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알 수 있다면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미국 정부가 20년 넘게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실제로 연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리모트 뷰잉이라는 능력이죠. 더 놀라운 건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CIA와 국방부가 실제 군사 작전에 활용하려 했던 극비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질 구출 작전, 적국의 군사 시설 파악, 심지어 미래의 테러 공격까지 예측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프로젝트는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을까요? 오늘은 냉전 시대의 가장 기묘하고 신비로운 정부 프로젝트, 리모트 뷰잉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모트 뷰잉, 직역하면 원격 관찰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망원경이나 카메라로 먼 곳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리모트 뷰잉은 물리적 도구 없이 오직 의식만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서 출발합니다. 쉽게 말해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멀리 떨어진 장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닫힌 상자 안의 물건을 알아낼 수 있으며 심지어 과거나 미래의 사건까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텔레파시나 투시 능력처럼 들리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뉴에이지 운동이나 신비주의 이론 정도로 치부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 20년 이상 연구했던 실제 프로젝트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 세계는 냉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CIA의 충격적인 정보가 입수됩니다. 소련이 초능력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실제로 군사정보 수집에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당황했습니다. 만약 소련이 정말로 초능력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의 생각을 읽거나 미국의 군사기밀을 투시할 수 있다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소련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미국도 대응 연구를 해야 했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1970년대부터 1995년까지 약 25년간 진행된 이 극비 프로그램은 CIA와 미국 국방정보국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리모트 뷰잉이라는 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보 수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었죠. 프로젝트 초기에는 스탠퍼드 연구소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 체계적인 훈련을 시켰고 실제로 몇몇 놀라운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실험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건물 구조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에 불과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리모트 뷰잉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모트 뷰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 걸까요? 단순히 눈을 감고 집중하면 되는 걸까요? 실제로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리모트 뷰잉의 핵심 원칙은 논리적 사고의 배제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뇌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려 하죠. 하지만 리모트 뷰잉에서는 이런 과정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봅니다. 대신 가장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인상, 감각,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세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실험자에게는 목표물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무작위로 보이는 숫자나 코드만 제시되죠. 예를 들어 목표 7849라는 식입니다. 이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험자가 미리 추측하거나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험자는 편안한 상태에서 그 숫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첫 인상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감각부터 시작합니다.
딱딱하다, 차갑다, 움직임이 있다, 수직적이다 같은 단순한 느낌들이죠. 이것을 제스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선, 곡선, 각도, 질감 같은 것들이죠. 실험자는 종이에 즉흥적으로 스케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기록할 뿐이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더 복잡한 차원의 정보가 추가됩니다. 색깔, 크기, 주변 환경, 온도, 소리, 냄새 등 오감과 관련된 정보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실험자들은 2단계에서 감정이나 분위기까지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긴장감이 느껴진다, 평화롭다, 역사적인 느낌이 든다 같은 것들이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조합됩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이것은 에펠탑이다처럼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높고 금속성의 구조물, 관광객들이 많은 장소, 도시 중심부의 랜드마크 같은 식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는 나중에 실제 목표물과 비교됩니다. 놀랍게도 일부 세션에서는 상당히 높은 일치율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자는 소련의 비밀 군사 시설을 묘사하면서 거대한 크레인, 잠수함 같은 구조물, 물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보고했는데 나중에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로 잠수함 건조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결과들이 정말 초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면 왜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을까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25년간 진행되면서 수백 건의 실험과 실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였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빗나갔죠. 프로젝트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몇 가지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1979년 미국 인질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잡혔을 때 리모트 뷰어들이 인질들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는 데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뷰어들은 건물의 배치, 인질들이 있는 방의 구조, 심지어 경비병의 수까지 묘사했다고 하죠. 또 다른 사례로는 리비아의 카다피 대령의 행방을 추적한 일이 있습니다. 위성 정찰로도 찾기 어려웠던 그의 위치를 리모트 뷰어 중 한 명이 지중해 연안의 특정 건물이라고 지목했고 실제로 그곳에서 그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들에는 항상 논란이 따라다닙니다. 첫째, 이런 정보들이 정말 리모트 뷰잉만으로 얻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험자들이 이미 뉴스나 다른 경로로 단편적인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고 무의식 중에 그것을 조합했을 수도 있죠. 둘째, 확증 편향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백 건의 시도 중에서 몇 건이 우연히 맞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성공 사례만 기억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계자들도 솔직하게 인정했듯이 대부분의 세션은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현성이었습니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모트 뷰잉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확했던 뷰어가 내일은 완전히 틀릴 수 있었고 같은 목표물에 대해 여러 뷰어가 전혀 다른 묘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95년 미국 정부는 독립적인 외부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죠.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부 실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 효과는 너무 미약하고 불안정해서 실제 정보 수집 활동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가단은 또한 실험 설계의 허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경우 실험자와 평가자 사이에 충분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목표물의 선정 과정에서 편향이 있을 수 있었으며 결과 해석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것이죠. 결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1995년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죠. 25년간의 연구와 수천만 달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리모트 뷰잉이 실용적인 정보 수집 도구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지만
리모트 뷰잉이라는 개념은 대중문화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리모트 뷰잉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초능력이라는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모트 뷰잉과 관련된 경험들이 전부 거짓말이나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현상들은 우리 뇌와 인지 과정의 흥미로운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심리학자들은 리모트 뷰잉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 가지 인지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콜드 리딩입니다. 이것은 모호하고 일반적인 진술을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기법이죠. 점쟁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리모트 뷰잉 세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파레이돌리아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자극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뇌의 경향이죠. 구름에서 동물 모양을 보거나 벽의 얼룩에서 얼굴을 발견하는 것처럼 리모트 뷰어들도 모호한 심상에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는 잘 기억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모트 뷰잉에서도 우연히 맞은 몇 가지 세부 사항은 강하게 기억되지만 틀린 수십 가지는 쉽게 잊혀질 수 있죠. 넷째는 무의식적 지식의 활용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습득합니다. TV, 책, 대화, 인터넷을 통해 접한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들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특정 상황에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리모트 뷰어가 소련의 군사시설을 정확하게 묘사했다면 그것이 초능력이 아니라 과거에 어딘가에서 본 비슷한 시설의 기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신경과학 관점에서는 명상이나 깊은 집중 상태가 뇌의 특별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모트 뷰잉 세션 중에 뷰어들은 일종의 변성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뇌의 다양한 영역들이 평소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의성이나 직관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도 리모트 뷰잉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양자역학을 들먹이며 리모트 뷰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양자역학의 오용이라고 지적합니다. 양자 얽힘 같은 현상은 특정 조건에서 아원자 입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의식이 멀리 떨어진 물체의 정보를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리모트 뷰잉은 완전히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초능력은 아니더라도 리모트 뷰잉 훈련은 집중력 향상, 직관 개발, 창의적 사고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기도 하죠. 결국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리모트 뷰잉은 초자연적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간 인지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종료된 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리모트 뷰잉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리모트 뷰잉을 가르치는 수많은 강좌가 있고 관련 서적들이 계속 출판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죠. 왜 사람들은 여전히 리모트 뷰잉의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현실 너머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죠. 리모트 뷰잉은 그런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미래를 알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인류는 고대부터 점성술, 예언, 점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리모트 뷰잉은 그런 오래된 욕망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셋째, 나에게도 특별한 능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숨겨진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리모트 뷰잉은 누구나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능이 없어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죠. 넷째, 통제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모트 뷰잉은 그런 통제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리모트 뷰잉을 실천하거나 배우려는 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비판적 사고를 잃지 마세요. 리모트 뷰잉을 탐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맹신은 위험합니다.
특히 중요한 인생 결정을 리모트 뷰잉 결과에만 의존해서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상업적 착취를 조심하세요. 리모트 뷰잉을 가르친다며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거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회의주의를 유지하세요. 셋째, 리모트 뷰잉을 심리적 탐구나 명상 훈련의 일환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집중력 개발, 직관 훈련, 창의성 향상 같은 측면에서 보면 리모트 뷰잉 프로토콜은 흥미로운 정신 훈련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넷째, 과학적 증거를 존중하세요. 현재까지 리모트 뷰잉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만의 탐구를 계속할 수 있죠. 결국 리모트 뷰잉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동시에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것에 끌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증명 가능한 사실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증명될 수 없는 것을 믿고 싶어 하죠. 리모트 뷰잉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초능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의식과 인지의 한계를 탐색하는 흥미로운 실험이자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심리적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과학과 신비, 이성과 직관, 증명 가능한 것과 직관력 훈련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모트 뷰잉은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국내 모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죠. 인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